검찰이 지난해 10월 자신들이 내린 무혐의 결론을 번복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재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받던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건 지난해 10월입니다. 피의자가 주범들과 시세조정을 공모하였다거나 그들의 시세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황희석 변호사 등 고발인 측에서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냈고 서울고검은 조기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오늘 다시 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6개월 전 무혐의 결론을 내린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보내는 대신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토록 했습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공범들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관련자들의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다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3일 대법원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 조작 일당의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가 조작에 돈을 댄 김 여사와 비슷한 사례인 전주 손모 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면서 김 여사 조사 필요성이 더 커진 겁니다. 다만 서울고검은 별도의 수사팀을 꾸리는 대신 부장검사 1명에 이 사건을 배정해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항고는 기각했습니다. 저희 JTBC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졌던 지난해부터 탐사 보도를 통해 검찰이 김 여사와 관련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저희 단독 보도들로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검찰은 한 달 뒤 끝내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이번엔 어떤 의혹들이 반드시 규명돼야 하는지 계속해서 조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2차 주포였던 김모 씨는 2021년 10월 수사망을 피해 도피하던 중 편지를 작성합니다.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인이었던 민모 씨에게 주려고 했던 편지엔 김 여사가 등장합니다. 김 씨는 잡힌 사람들은 구속 기소가 될 텐데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썼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망에 오른 공범들만 처벌받고 김 여사만 피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JTBC 보도로 처음 알려진 내용인데 주가 조작의 일당이 서로를 BP 패밀리라고 부른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주가 조작에 개입했던 투자자문사 블랙펄 인베스트의 약자를 따서 부른 건데 2차 주포 김 씨는 김 여사도 여기 포함된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10월 체포 직후 검찰 조사에서 BP 패밀리에 대해 같이 한 배를 탔다는 의미라며 권오수, 이종호, 김모 씨, 김건희 여사, 이모 씨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선 편지에서 김 씨가 우려했듯이 당시 검찰 조사를 피한 건 김 여사가 유일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이용된 계좌 명의인 91명 중 패밀리로 언급된 인물 역시 김 여사뿐입니다. 2020년 9월 검찰이 한국거래소에 요청해받은 심리분석 결과서엔 김 여사 계좌의 시세 조종이 의심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가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모두 23억 원 차익을 얻었다는 게 한국거래소 결론이었습니다. 이런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리한 검찰이 왜 갑자기 재수사를 결정했는지, 이번에는 수사 의지가 있는 건지 여러 의문이 드는데요. 법조팀 연지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 기자, 앞서 리포트로 전해드린 것 외에도 검찰이 김 여사와 관련해 확보한 진술과 증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2020년 9월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가 본격화됐었는데요. 이 시점을 전후로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와 이 40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김 여사와 주가 조작 일당이 직접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특히 1차 주포 이모 씨는 2010년 1월 12일에 김 여사와 김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권 전 회장이 주식 수익의 30에서 40%를 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검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네. 이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말인데요. 이후 김 여사가 증권사에 전화해 10억 원이 든 계좌를 이 씨가 운영할 수 있게끔 말했다는, 즉 사실상 김 여사가 이 전주가 됐다는 게 이 씨의 진술입니다. 이 외에도 이 씨가 2010년 3월 김 여사에게 4,700만 원을 보냈는데 이 액수가 김 여사의 당시 손실액과 정확히 일치해서 이 손실 보전 약정도 했을 거란 의혹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더 수사하지 않고 김 여사를 무혐의 처리를 했죠.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수사가 부실했다고 못 박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달 13일 헌법재판소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하면서도요, 도이치 수사가 부실했다는 점을 적시를 했습니다. 네. 헌재는 결정문에
김 여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 이 확보할 필요성이 있을 수가 있었음에도 증거 수집을 위해 필요한 수사가 진행되었는지는 다소 의문이다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네. 이 탄핵 요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수사가 적절했던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때도 국회에서 이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총 4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번, 지난해 12월에는 최상국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살펴보면요. 이 도이치 사건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사법작용이 아니라 정치 선동이다. 과거에 이거 가지고 수백 명이 아마 밑도 끝도 없이 조사도 받고 그중에 일부는 기소도 되고 했는데 그러면 다시 수사를 하면 제 아내만 조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지 반년이 이미 지났는데 왜 갑자기 재수사를 결정한 겁니까? 이번에는 수사 의지가 있는 겁니까?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지난해 10월 이 시점을 전후해서 저희 JTBC는 이 미공개 재판 수사 기록을 연속해서 보도를 해왔습니다. 앞서 보신 김 여사를 향하는 이 수많은 증거와 정황이 그 안에 담겨 있었고요. 반드시 수사로 규명을 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를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선 조기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오늘 전격적으로 재수사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이 겉으로 이 밝힌 이유를 보면요. 공범들의 대법 판결이 확정되어서 이 관계자들의 추가 조사 필요성이 커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 대선 전이라는 이 시점 그리고 부장검사 한 명에게 사건을 배당했다는 점을 미루어서 여전히 이 검찰 수사 의지에 의문부호를 찍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이 검찰이 도이치 수사를 위해서 검사를 추가 파견하는 등 추가 조치를 어떻게 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고 또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한 기자였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들여다본 금감원이 김건희 여사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채 사건을 검찰로 넘겼죠. 그런데 그러면서 금감원이 JTBC가 최초 보도한 김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씨가 보낸 이른바 3부 체크 메시지 경위를 확인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으로도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먼저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JTBC는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보도 과정에서 멋쟁이병 대화방을 최초 보도했습니다. 이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인 이종호 씨가 남긴 메시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내일 3부 체크하라. 또 다른 의혹의 시작점이었습니다. 2023년 5월 이 메시지 직후부터 삼부토건 주가는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최초 보도 뒤 금융감독원은 조사를 시작했고 7개월여 만에 검찰로 넘겼습니다. 삼부토건 전 현직 실질 사주 등을 해외 재건 사업 관련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이제는 검찰의 시간인 듯합니다. 삼부토건 전 현직 경영진 등 5명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는데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씨는 빠졌습니다. 하지만 고발 취지에 이 씨가 쓴 3부 체크 메시지를 포함해 이 씨에 대한 강제 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부토건 주가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호재로 석 달 사이 5배까지 폭등했습니다. 그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우크라이나 영부인과 면담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재건 포럼에 참석하는 등 공교로운 일정이 반복됐습니다. 금감원은 이 씨가 이런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았는지, 알았다면 어떤 경로로 알게 됐는지, 또 어떻게 활용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 씨는 물론 김건희 여사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한 건 원희룡 당시 장관도 참석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서 MOU를 체결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포럼 열흘 전 삼부토건 관계자가 포럼 주최 측인 협회 대표를 경영진으로 선임하려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이 더욱 짙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임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3년 5월부터 2달 사이 삼부토건 주가는 5배 뛰어올랐습니다. 이 시기 똑같은 모양의 주가 그래프를 그린 곳은 웰바이오텍, 삼부토건 실소유주가 함께 일대 주주로 지배하고 있던 관계사입니다. 두 회사 주가가 치솟은 시작점은 5월 22일. 다음 날 폴란드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부터입니다. 이 포럼은 유라시아 경제인협회라는 비영리 법인이 주최했습니다.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 대표는 포럼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찍은 사진을 동원해 현지 업체들과 MOU를 맺었다며 홍보했습니다. 금감원은 두 회사가 재건사업 추진 능력도 의사도 없이 벌인 허위 홍보라고 판단했습니다. JTBC는 이 포럼 열흘 전인 5월 12일
웰바이오텍이 낸 공시를 확인했습니다. 주주총회로 사내이사를 선임하려 한다는 내용. 내정자는 이재건 포럼 주최 측인 유라시아 경제인협회 양모 대표입니다. 포럼 시작 열흘 전이자 문제의 3부 체크 메시지 이틀 전 시점입니다. 양 대표 이사 선임안은 우크라이나 관련 주가 부양 효과가 가라앉기 시작한 8월 돌연 무산됐습니다. 이에 대해 양 대표는 비영리법인 책임자로서 부적절하다 판단해 이사직을 최종 고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웰바이오텍 측은 실제 재건 사업에 참여하려 했고 양 대표 영입이 도움이 될 걸로 판단했을 뿐이란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포럼 기획 단계부터 이후 국토부 참여 과정까지 전방위적으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가 출석을 거부하며 처음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김 여사는 이 사유서에서 최근 심신쇠약으로 외부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입니다. 최근 심신쇠약 등으로 외부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원회에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적혀 있고 사유서 하단엔 자필 서명도 포함됐습니다. 김 여사가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는 30일 국회 과방위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청문회를 여는데 김 여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건 지난 2월 언론사 폐간을 운운한 육성 녹음이 공개된 데 따른 겁니다. 아직 난 조선일보 폐간에 난 목숨 걸었어. 김 여사가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자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불출석을 불허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최 위원장은 JTBC와 통화에서 당일 불출석한다면 김 여사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5당은 김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특히 새롭게 발의된 김 여사 특검법은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과 최근 불거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의혹까지 총 16개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 등으로 4차례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엔 더 강력하게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을 같이 모아서 통합 특검법을 대표 발의합니다. 세 번째 발의되는 내란 특검법도 이전엔 빠져있던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민주당 등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 대응을 위해 두 특검법을 대선 이후 6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